VCD면 좀 원어를 어떻게 읽습니까? 읽어주세요. 이런 거 유튜브에 읽어주는 유튜버들 있던데. 저 몰라요. VC 디멘션 합니다. 이거는 레퍼런스가 아이고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레퍼런스가 있고 Fundamentals of Data 아이고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너 어디 있냐? 영어 글씨 진짜 이쁘다. 예? 이게 레퍼런스고 이 책에서 5.11단원을 주로 가져왔습니다. 5.11단원이 소 주제가 VCD 민전이라서 그 주제가. 자 돌아와서 인피니트 나 너 하지 마세요. 특징 하나 더 찾았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가 인피니트 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할 거고. 예, 얘기를 할게요. 뭐 요런 형태로 PAC 러닝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많이 했었지요. 어떤 방금 봤던 그쵸, 그 봤던 그 티오렘에서도 그렇고 하이포테시스 셋에 대한 카디널리티와 이 델타를 가지고 샘플 컴플렉시티, 사실 델타는 굉장히 1보다 작은 값일 거고 입실론도 굉장히 이게 앞에 입실론 분의 뭐 몇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입실론도 1보다 작은 형태라서 이 값 자체가 굉장히 큰 값이고 그거에 뭐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 있게 되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 그걸 이제 PAC 할 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죠. 아닙니다. 편하게 하시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프랙티컬한 상황들 중에서 왜요? 몰라요. 언니 자료 찾고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다시 시작되나 보다 니꺼. 아이고. 아무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라야지. 인피니트 이제 오늘은 상관없어. VC 디멘셔널 할 건데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하이포테시스 클래스가 이제 프랙티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또는 당장 뭐 하이포테시스를 리니어한 그런 펑션들로만 두더라도 이게 무한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수는 무한하기 때문이죠. 자연수도 무한하고. 그래서 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가 무한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무한으로 가면 답이 없어 버리니까. n이 무한히 가야 되는데 그럼 무한에 대해서 n이 무한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무 얘기도 못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PAC 할 때나 앞에 컨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 할 때 이 요거로 엮여지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유니언 바운드였었고, 유니언 바운드가 가능한 유니언 바운드 티어렘이 이거죠. PA와 V가 아니라 저거 합집합이에요. 네. 이게 요거 플러스 요거다. 왜냐하면 얘는 사실은 요거기 이거 왜 뾰족하게 되니? 아무튼 뾰족한 게 아니고 교집합이 인터섹션인데 실제로 요거니까 요게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성립해서 요거를 써줬는데 요거를 되게 요만큼에 대해서 써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좀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심플 익샘플 6.1이라고 했는데 이거 6.1은 어떤 거를 레퍼런스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포테시스 셋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어떤 수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요게 1 그리고 요 값이 a 그럼 요게 HA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많은 가정이지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상황을 가정하고 제일 단순한 형태의 어떤 하이포테시스를 생각해보자 해서 심플 익sem플이고요. 이 A 값을 찾아주는 게 그럼 1이겠죠. 이 하이포테시스면. 그래서 요거를 보입니다. H가 입실론 델타에 대해서 PAC 런업을 할 때 n이 요 정도 이상이면 된다. 근데 보면은 당장 A 값이 무한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하이포테시스 셋이 카디널리티가 무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바운드를 찾을 수 있다 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심플 익sem플이 있습니다. 이게 트루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원래 디스트리뷰션을 D라고 했을 때, 정답 디스트리뷰션을 D라고 했을 때 H 스타가 있으면 이 H 스타에 대해서 로스나 에러를 쳤을 때 0이 나온다. 그럼 이게 정답이겠죠. 트루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로스가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A 스타에 대해서 어떤 이런 하이포테시스를 생각했을 때, 이런 가설을 생각했을 때, 이거 지울게요. 자, 아무튼 이제 A를 골라주는 거라고 했는데 A0랑 A1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입실론만큼 떨어져 있는, 실제로 숫자 값이 입실론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잡는 겁니다. A0, A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가 어떤 요 범위 안에 와 있는 값에서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x의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입실론이 되는 요런, 그러니까 입실론을 어떤 프로버빌리티 메저로 보고 요 수직선을 프로버빌리티 메저의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그렇게 A0랑 A1을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서면은 실제로 에러가 입실론 이상이 되는 거, 입실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고, 이 범위로 넘어가 버리면 역시 입실론을 넘어버리는 에러가 생기는 거고, A의 선택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입실론 이하의 범위를 그 에러가 난다고, 나는 그런 마지노선인 A0와 A1을 잡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샘플은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n개를 샘플링한 거기 때문에 PAC 런어블 상황에서 가정했을 때 지로 트레이닝 에러인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 샘플에 있는 B0와 B1에 대해서 이게 요 범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에러가 그러니까 지로 트레이닝 에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범위 바깥에 모든 트레이닝 샘플이 분포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B0, B1들을,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에 포함되어 있는 B0, B1들을 잡았을 때 S에 대해서 트레이닝한 하이포테시스가 D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입실론 이상의 에러를 가질 확률, S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켰을 때 결국에는 이게 요렇다는 얘기라는 것이고, 요게 요거 더하기 요건데, 이게 결국에는
1-입실론의 n승이다. 왜냐하면 s라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입실론의 바깥에 있는 범위에서 n번 샘플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입실론의 n승, 이게 1-입실론의 n승, 이게 1-입실론의 n승.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1 플러스 x 2의 x승 요거 쓴 거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잡아줄 수 있고, 요게 어디 있냐? 델타보다 작거나 같은 n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델타보다 작다 해놓고 풀어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뭐 다른 아이디어를 잘 쓰게 되면은 무한인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VC 디멘션이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VC 디멘션을 정의할 때는 셔터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고요. 그거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셋 시스템이 있고, 셋 시스템은 그냥 컬렉션 오브 셋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X가 그 트레인 데이터들 모여 있는 X, H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인데 셋인데 그 셋이 파워셋 오브 X의 부분 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약간 그런 문제로 보는 거죠. 뭐 맞는 놈을 골라내고 틀린 놈을 잡는다. 뭐 그런 문제들, 스팸 디텍팅 같은 문제로 이렇게 투영해서 봤을 때 스팸들이 이 H라는 집합, 스팸들이 어떤 H라는 집합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거를 정하는 이거를 하이포테시스, 그 H에 해당하는 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그런 하이포테시스들의 집합이 이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는 이제 파워셋의 원소다. 원소가 아니라 부분 집합이다. 에요. 라고 했을 때 이 셋 시스템에 대해서 셔터링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가 하냐면 요 셋 시스템이 필요하고 A라는 집합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A의 임의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우리 프로젝션이라는 걸 하나를 정의하는데요. A라는 셋에 대한 H의 프로젝션은 A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H 원소들 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프로젝션. 그래서 A가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집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H라는 집합이 이렇게 때렸다고 딱 켰을 때 땅바닥에 떨어지 그놈들, 그러면 약간 프로젝션이라는 의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좀 이해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네. 이런 부분 집합이니까 그거를 이제 H라는 H로 이렇게 사용을 시켰을 때 사용이 되는 놈들, 실제로 그러니까 해석학에서의 프로젝션과 비슷하게 그런 설명을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 셋 시스템이 그 집합 A를 셔터한다는 거는 A에 대해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이 그 해당하는 H라는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 H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이 된다. 모든 부분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셔터예요. 그래서 그거 예를 먼저 들어드리는 게 아마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근데 밑에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자, H라는 놈을 렉탱글이라고 잡읍시다. 엑시스 패럴렐 와이즈한 렉탱글이라고 R2 스페이스에서 잡을게요. R2 스페이스 좌표 평면이 있는 거고, 이때 A가 일단 하나의 점이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설 스페이스를 잡아버리면 이 안에 H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 셔터가 되는 거고, 1에 대해서 원소인 1인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알았어. A가 1일 때는 한번 1일 때는 상관이 없어. 이게 셔터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된다. 두 개.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의의 부분집합을 생각해 보죠. 이게 2니까 2로 바꿔주고 임의의 부분집합은 얘 하나만 포함된 거. 그럼 얘 하나만 포함되게 H를 이렇게 잡아주면 얘 하나만 포함되게 할 수 있고 얘 하나만 포함되게 하고 싶으면 얘 하나만 포함 아이고 네모가 안 되네. 네모가 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다른 뭐 전체 집합 부분 집합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셔터가 된다. 두 개짜리에도 셔터가 된다. 눈이 지워졌어. 눈이 아니고요. 세 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짜리는 당연히 다 될 거고 두 개짜리를 어떻게 선택하든 역시 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 네 개를 생각했을 때도 뭐 두 개짜리부터 보면 하나짜리는 당연하니까 두 개짜리부터 보면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간 거에 안에 있는 겁니다. 세 개짜리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개가 5개가 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그 숫자의 값이 VC 디멘전입니다. 그게 4예요. 여기서 셔터가 그래서 실제로 사실 4개를 잘 그려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만들 수 있기는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안에 삼각형 오목사각형의 형태로 잡아버리면은 요놈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요놈만 포함하는데 요 가운데 놈을 포함하지 않는 직사각형 잡을 수 없죠. 근데 사실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원소의 개수 4개짜리에 대해서 한 케이스만 되면 상관없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값을 VC 디멘션으로 잡습니다. 약간 직관적인 정의는 그렇고요. 다시 돌아올 거고. 그래서 프로젝션을 했을 때 이게 모든 부분 집합들이 다 프로젝션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프로젝션을 한 요 원소의 개수,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에 있는 모든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랑 그러니까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최대 값이 VC 디멘션이 되는 거고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뭐랄까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다 이거를 셔터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거는 뭘 봐야 되지? 밑으로 내려서 예시를 얘기하면서 보겠습니다. 요경으로 보면은 R2 스페이스에서 렉탱글은 무한히 많이 잡을 수 있거든. 근데 VC 디멘션을 보면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컴플렉시티 메저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무한히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형태나 좀 더 타이터한 바운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인피니트한 케이스에 대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가 그거고 이 VC 디멘션에서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2의 A승이 되는 거고 이게 바이너리가 아닌 경우에는 뭐 달라지겠죠. 근데 거기서도 A의 원소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한 값으로 주로 나타나는 게 사실 바이너리에서 모든 하이포테시스를 만들 때 그게 2의 n승계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노프리런치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이포테시스의 개수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포테시스를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추가되면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 근데 그 늘어나는 마지노선이 VC 디멘션인 겁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셔터 펑션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셔터 펑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집합 A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요거에 요 프로젝션된 하이포테시스로 프로젝션된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최악의 경우는 2의 지수승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게 VC 디멘션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고, VC 디멘션을 넘어가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이포테시스 클래스가 어쨌거나 많아지면 좋지 않다 라는 거를 대전제로 클래시컬 러닝 티어리에서는 대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 약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 n이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하이포테시스와 n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처음에는 익스포넨셜 1부터 시작해서 익스포넨셜하게 막 증가하다가 VC 디멘션이 되면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VC 디멘션이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완만한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바람이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게 증명이 이제 사우어스 티어럼에서 돼 있는데, 또 뭔 얘기해야 되지? 이거를 정의를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걸 보겠습니다. VC 디멘션이 4인 거는 아까 이런 경우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5 이상에는 그러니까 한 경우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다라고 한정하기 위해서는 5 이상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좀 웃긴 건가요? 쌤이 갑자기 웃으셔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다시.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 뭔가 내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기분이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자랑할 만하죠. 아니 자랑해 주시죠. 5개 넘어가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냥 이걸 다 포함하는 무한의 크기를 가진 직사각형에서부터 점점 5개를 다 포함하게 좁혀온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콘벡스 헐 마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변이 4개니까 비둘기 집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가 변 위에 없거나 아니면 뭐 변 위에 2개가 걸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요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을 빼고 바깥에 있는 놈들만 이루어진 그런 직사각형을 잡았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무조건 잡히게 돼서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알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니, 저 그러니까- 언니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각형을 지금 2개 그린다는 얘기죠? 사각형 하나예요. 점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비둘기집 원리가 보세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그래서 비둘기 원리가 말하겠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피전 홀 프린시플이라고 비둘기 집이 n개가 있고 d개라고 합시다. d개가 있어요. 비둘기 집이 d개예요. 근데 비둘기가 n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한계 정수. 비둘기 집에 비둘기를 다 넣어야 돼요. 무조건 안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위한계 정수라고 할 때, 위한계 정수 뭔지 알죠? 위한계 정수. 그 n을 뒤로 나눈 거를 이렇게 반올림하는 거죠. 요만큼의 비둘기가 들어가는 집이 존재한다가 비둘기 집의 원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비둘기를 세모라고 할게요. 예. 5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3이에요. 예. 그래서 3마리는 어쨌거나 한 집에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게 비둘기 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서라번칙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피전 홀 프린서플. 아무튼 피전호를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조합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개가 비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게 집이요? 집이에요. 만약에 5개가 다 여기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2개가 한 변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이 비둘기가 4개고 지금 집이 4개여서 여기에 비둘기가 2마리가 들어온 상황이 된 거죠. 요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는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 집합을 하나를 생각해서 뭐 얘는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얘는 들어가야 되고 직사각형을 잡았을 때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그겁니다. 아니면은 이 변에 없으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얘를 다 포함하는 그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했을 때 1, 2, 3, 5인 부분 집합으로 프로젝션 되는 하이포테시스를 찾을 수 없다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VC 디멘션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있으면 얘네는 진짜 막 1, 2, 1, 3 그러니까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에 있는 어떤 하이포테시스를 잡았을 때 요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에 있는 놈들 중에서 어떤 놈들은 요걸 만들어낼 수 없다.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VC 디멘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의 A승. 왜냐하면 2의 A승이라는 게 그 A라는 그거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프로젝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거의 한계를 VC 디멘션이라고 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셔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VC 디멘션은 수프리멈 오브 요게 되는 거고, 수프리멈 맥시멈 대신에 뭐 수프리멈인 거는 이제 무한한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프리멈이라고 쓴 건데 결국에는 뭐 맥시멈인 거죠. 어차피 자연수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셔터 펑션 원소의 개수가 아까 비둘기가 5마리, 6마리, 7마리 늘어나면서 어떤 임의의 부분 집합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개수가 많아지면서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펑션이 셔터 펑션이고요. 그게 이 그로스 펑션, 셔터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5개에서는 뭐 이게 안 된다. 다른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R1 스페이스 수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인터벌, 어떤 뭐 오픈 인터벌이라고 하죠. 어떤 개구간. 그러면은 점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모든 부분 집합의 조합들이 이 인터벌로 포함이 될 수 있고, 없는 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2개가 되면은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근데 3개가 돼서
가운데에 만약에 점이 하나가 더 생겼다 했을 때 이런 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는데 얘는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하이포테시스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VCD 미션이 두 개가 한 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라돈 정리가 있는데 그거는 정리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사우어스 렘마랑 입실론의 티어렘이 있어요. 사우어스 렘마의 의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VC 디멘션보다 큰 값으로 원소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이게 n의 d승 이하다. 그러니까 N은 n이 여기 있는 건데 이게 폴리노미얼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익스포넨셜이었잖아요. 여기선 폴리노미얼이 된다. 아무리 커봤자 폴리노미얼이고 그거의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d다. d가 VC 디멘션이다. 이 값이 d입니다. 그게 사우어스 렘마의 의의예요. 그래서 그로스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 그 그로스 펑션의 어퍼 바운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어퍼 바운드가 실제로 이렇게 된다. 요게 사우어스 렘마고요. 이 뒷부분은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요거는 n이 d보다 큰 경우에 성립하고 요거는 별로 그런 제약 조건은 없고요. 왜냐하면 n이 d보다 작아버리면 그냥 2의 n승으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이것도 2의 n승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등호가 성립해서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게 뭐냐를 얘기를 안 했네. 요거예요. i는 0부터 d까지의 이 n추수 i들의 합. 우리 파스칼 삼각형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막 그런 거에서 했었죠. 1, 2, 1, 1, 3, 3, 1 하면서 이게 사실 막 0, 0, 1추수 0, 1추수 1, 2추수 0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한층 더하면은 이거 더하면 1, 오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옛날에 했었는데 4, 8 이게 2의 1 0승 2의 1승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결국에는 이게 제곱이다 얘기하는 뭐 그거죠. 나도 수학 귀신으로 접했으면 좀 좋아했을 텐데 난 개념 원리로 처음 접해서 싫었어. 숙제를 풀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 저도 근데 사실 수학 귀신은 안 읽었습니다. 정체 같은 친구가 주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수학 귀신에 나오는데 수학 귀신 꿀쟁이. 그니까 뭔데 그게. 지금 나도 재밌어.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n이 d보다 클 때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뭐 여기까지 성립한다고 봐도 돼요. 이 2는 자연상수이기 때문에 d가 3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거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상수 여기에는 또 d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숨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n이 d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조건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렇게 증명이 돼요. 이거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해준 거. 왜냐하면은 n이 d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게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하는 거고, 요게 성립을 한다는 건 d분의 n의 d승을 앞으로 빼주고 여기 뒤로 뺐네. 뒤로 빼주고 이제 이거에 역수 취한 거에 i승을 해주면 이게 이제 우리 이항정리 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게 d차까지의 이항정리한 형태의 합이다 해서 요거에 이제 d분의 n승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고 요게 n은 d일 때 성립하겠죠. 요거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게 1 플러스 x의 뭐시기가 x분의 1승 그게 2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증명에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써놨어요. n이 d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의미가 없고 n이 d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귀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하는데 요거 더하기 요거다. 이게 이제 인투이션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인투이션. 왜냐하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지웠다. 이거 그릴 때 위에 거와 위에 거 합이 요거였잖아요. 네. 그거예요. 네. 와 그러네요. 신기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D번째까지 합해 준 거에 대한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인투이션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수학적 기납법을 쓸 거냐면 n과 d에 관한 수학적 기납법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 수학적 기납법을 쓰는 거죠. n과 d, 그러니까 두 변수면은 이제 강수기, 강한 스트롱 매서메티컬 인덕션을 쓸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 기납법은 너가 만든 단어 아니지? 아니에요. 배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있어요. 실제로 집합론 책에 보면은 매서메티컬 인덕션 해서 이게 그건 알겠는데 줄여서 불러서 깜짝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네. 강수기? 뭐의 줄 네. 말이에요? 스트롱스 매서메티컬 인덕션이 있어요. 강한 수학적 강수기. 근데 강수기라 해서 김강숙 이런 사람 내가 아니에요. 아니까 막 정수기 이런 것처럼 외우기 일부 쉽게 만드는 그런 건가? 강한 수학적 기납. 그거는 이제 1에서 성립하고 n일 때 성립할 때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고 이게 공리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증명해도 된다는 방법이 수학적 기납법이고 1일 때 성립하고 n 이하일 때 다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게 강한 수학적 기납법이었잖아요. 두 가지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동시에 쓰는 거죠. 이제 n이고 d가 있고 이제 d일 때 성립하고 d보다 작은 값일 때도 성립하고 이제 n보다 작은 값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그런 하나라도 이제 작은 단계로 내려왔을 때 강화했을 때 성립한다. d도 강화했을 때 성립한다. 실제로 있는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네, 믿어주세요 제발. 띵 소리가 났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강수기? 수업의 핵심이라서. 자 이걸 보시면 본인이 요식이 인투이션이라고 얘가 했잖아요. 왜냐면 요항이 다 우변에 있는 꼴이랑 닮았기 때문에 인투이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요거를 어떤 S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 포함되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많이 보셨을 방법이 있을 텐데 그 X에 대해서 뭐 포함시켰을 때 N 빼기 뭐 포함시켰을 때 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그런 수학적 기능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되게 비슷한데 요항은 요 표시에서는 하이포스테시스 셋과 그 원소의 개수 A라는 원소의 개수만 나오니까 그 집합 자체를 S라고 표현했을 때 S에서 X를 빼준 집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n 빼기 1이라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 거고 수학적 귀납 가정에 의해서 n 빼기 1 요게 성립한다라는 그런 거를 귀납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S라는 셋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건 S에서 X라는 원소 하나의 원소를 뺐을 때를 생각한 거니까 그 X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차이
요 뒤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면 요거 성립하고 요거 성립하니까 두 개 더해서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상을 해야 돼요. 박사 같은 예시 없어요. 찍어도 어떤 하이포테시스를 생각해서 아이고 지워버렸다. 벌써 살렸다. 이거 살았다. 하이. 하이포테시스가 어떤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X를 포함하는 하이포테시스를 생각했을 때 그 하이포테시스의 트윈을 생각하는데 쌍둥이를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X가 없는 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X가 없는 하이포테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 놈들이 요 차이를 만드는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X가 없는 집합에서 프로젝션을 한 놈이니까 한 놈이고 얘는 X가 있는 놈까지 합쳐서 프로젝션을 한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거는 X가 어쨌거나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관여하는 꼴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대한 X가 포함한 상태의 프로젝션도 포함되고 X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프로젝션이 그게 트윈이죠. 그것도 이 하이포테시스 셋에 포함 두 개가 둘 다 돼야지 그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거면은 그게 요 경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이제 X가 있는 경우만 포함되어 있는 게 여기 들어갔을 테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거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값을 이제 분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요런 셋을 만들어서 요 T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T라는 어떤 집합을 만들어서 X가 포함되고 이 트윈도 포함된다. 트윈이랑 여집합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여집합 표시인데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H에서 X를 뺀 겁니다. 트윈은 H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어요. 트윈 오브 H 여기서 X라는 원소를 뭐 1로 잡았어요. 그럼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 그래서 차집합 표시를 써놨죠. 그래서 사실 요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증명이 다 된 겁니다. 요 항의 성분은 요거고 요 항의 성분은 요거기 때문에 요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증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D에 대한 귀납 과정을 쓸 겁니다. 우리가 VC 디멘션이 D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똑같이 귀납 과정에 의해서 T에 대해서 T라는 하이포테시스 셋에 대해서 VC 디멘션을 계산했을 때 D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요식이 성립할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도 역시 T의 정의에 의해서 아주 당연하게 성립을 합니다. 여기 그 이유를 써놨는데요. 이거에 대한 VC 디멘션을 D'이라고 했을 때 얘가 합친 놈도 이제 H에 포함되어 있고 합치지 않은 놈도 H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모든 원소에 대해서 T에 대한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한계가 VC 디멘션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X가 포함되면서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VC 디멘션 이하인 차원에서밖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X를 빼고 한 개 원래 집합의 원래 집합의 VC 디멘션 X를 포함시킨 놈이 이제 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X의 VC 디멘션 개수인 그런 집합 S 프라임을 잡았을 때 S의 그 부분 집합인 S 프라임을 잡았을 때 이 S 프라임에 요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S 프라임이 D 빼기 1이 되겠죠. 왜냐하면 VC 디멘션 빼기에서 X를 빼놓고 잡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x를 포함시켜도 2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d''이라는 값이 d 빼기 1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입니다. 이건 결론이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VC 디멘션을 D'을 잡았을 때 저는 이 부분은 S' 모아두려고요. 이렇게 되는 어떤 부분집합 S'을 잡아서 이거의 어떤 VC 디멘션이 D',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셔터한 VC 디멘션이 D'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X를 추가했을 때도 역시 이제 T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T의 정의에 의해서. 요 말에 의해서. 요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요것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둘이 이제 T의 다른 원소가 되어야 되는 H의 다른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H의 VC 디멘션보다 D'이 D 빼기 카디널리티 오브 X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카디널리티가 1이잖아요. 그래서 D 빼기 1보다 작다. 그게 사우어의 렘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명 과정은 사실 크게 중간중간에 키 아이디어는 뭐 강한 수학적 기납법밖에 없고 없는 거. 강한 수학적 기납법이랑 요런 인사이트 요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야 너도 싸워 증명 할 수 있어. 강승이. 아무튼 그거에 이제 그로스 펑션이 폴리노미얼 하게 된다는 게 이 렘마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지점 이후부터 폴리노미얼하게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의 뭐랄까 아니면 의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폴리노미얼로 간다는 게 요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폴리노미얼 한 어퍼 바운드를 가진다. 더 타이트 그쵸? 익스본 바운드를 보여줬다는 게 의인 그죠? 2x승처럼 늘어나는 거랑 1 플러스 x 플러스 뭐 임의의 차수를 했을 때 이게 더 빨리 증가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양수이고 그거 할 때 2x승으로 수렴하는 하고 뭐 테일러 전개를 생각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폴리노미얼을 하다 그러니까 어떤 어퍼 바운드나 차이가 요거에서 요거로 만든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고 아니면은 분수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x승이 으로 만들면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우리 그 콘센트레이션 이니퀄리티에서 호프딩 부등식 같은 거 증명할 때 원래는 폴리노미얼한 그 역수 취하준 그런 바운드가 되던 놈을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바꿔서 의미가 있었잖아요. 호프딩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익스포넨셜하게 원래 증가하다가 이게 폴리노미얼하게 증가하면은 경향성을 봤을 때 훨씬 더 따라가기 쉽다. 그리고 더 작은 간격을 이렇게 퍼지다가 VC 디멘션 넘어가는 순간 간격이 좀 줄어들진 않고 증가하는 경향을 생각했을 때 폴리노미얼이 된다. 쟤는 그럼 실제 논문에서는 예? 그러니까 VC 디멘션은 막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워 시어럼 저 애를 실제 논문에서는 쓸 때 어떤 식으로 가져다 써요? 어떤 논문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혹시 본 케이스가 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그냥 VC 더 디멘션을 타이트한 바운드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가져와서 쓰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오프 더 요 범위이긴 한데 아무튼 딥러닝에서 VC 디멘션을 쓴다는 거는 약간 최근에는 전 또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딥러닝 특성상 하이포테시스 클래스가 일단 엄청나게 복잡한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녹음되면 안 되는데. 왜? 이거는 비밀이고. 뭐야? 다음에 얘기. 편집해 나중에요. 소리 아니야, 튀는 부분 알겠어. 잡으세요. 그래서 뭐 몰라요. 저도 아직 모르니까. 아이씨. 아, 부분까지 잡아드렸네. 다시. 저도 진짜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게 논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저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직접 보시고 사우어스 렘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싸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새그러운 lem마. 인터섹션 시스템 이것도 하나의 정의인데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두 개의 컨셉트 클래스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H1은 뭐 리니어한 바운더리다, H2는 뭐 이상 생긴 바운더리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곱해준 것보다 두 개를 써서 나누는 거랑 이렇게 비교하면 요거의 크로스 펑션이 두 개 따로 곱해준 것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의 컨셉트 클래스를 같이 쓰는 거랑 그래요. 네, 컨셉트 클래스를 같이 쓰는 거랑 하나하나 따로 써서 곱한 형태의 크로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크로스 펑션이 더 곱한 게 더 크거나 같다. 굉장히 당연한 정리거든요. 그래서 지변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고. 콘셉트 클래스가 겹치는데 교집합으로 표시를 하나?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인투이션은 그런 것 같아요. 인터섹션 시스템이라고 써 있었던 단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개가 곱해진 게 약간 코시스처럼 생기기도 했고 어떤 놈의 형태로 생기기도 했지만 곱한 것보다 작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마 인투이션은 맞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책으로 읽은 거기 때문에 책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투이션은 맞을 건데 뭐 수식적인 표기랑 제가 좀 연관이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몰라요. 찾아왔어요. 다음에 아까 입실렀네. 이거 어차피 2편이 있긴 있거든요. 53분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야.